있거든요. 제가 앨범 내요. 오 진짜요? 네. 이번에 앨범 내요? 나 말해야지. 그런 거 홍보하셔야죠. 어디 있어요? 홍보할 때 미래 아니 현재 할 때 홍보해줘. 뮤직비디오 이거. 아 지금 다 된 거예요? 합성된 거예요? 네네 16일 날 촬영. 효리네 멤버가 돼요. 네네 효리는 네, 멤버가 거기에 나왔던 친구 누구예요? 삼남매라고 네, 되게 귀여운 친구였어요. 자작곡이에요 그러면? 네네. 제목이 엄마 품으로예요. 아 그게 너무 슬펐는데 그때 맞죠? 그때 불렀던 거. 나 엉엉 울었어 나. 휴지 미리 준비하나 봐. 울려고 눈물 아니 발산. 안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아까 일부에서 좀 울컥했는데 참았어요. 되게 잡이 충격적이다. 베일이 되게 힘든데. 맞아요. 웬일이. 그러니까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돈을 못 벌더라도 이런 직업이 대한민국에 있구나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대게 잡으면 대게 라면 끓여주나요? 네, 아니 1박 2일에 그 나오길래 진짜인가 싶어서. 진짜 위험해요. 웬일이 위험하다고 한발이라는 그러더라고. 것들이. 맞아. 근데 진짜 이모랑 닮았다. 그쵸. 여기 있죠. 사실 계속 손영이님이 생각나. 준비, 시작.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달달 2부입니다. 네. 저희 이번에는 공항이 아닌 인천항으로 도착을 하셨고요. 어떤 느낌인지 네.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딱 봤을 때 한자로 적혀 있어서 중국인 줄 알았다가 네. 태극기가 그려진 그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한국에 도착했구나를 실감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정원으로 가신 거죠. 네. 네, 16살 나이 2006년입니다. 근데 딱 도착했었을 때 태국기를 봤어요. 네. 아, 진짜 한국이구나 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상관이 없었어요. 저는 어느 나라든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북한이든 중국이든 뭐 한국이든 저는 사실 엄마랑 같이 살 수만 있다면 그 어느 하늘 아래서든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정말 많이 뭐 한국에 대해서도 접한 게 많기 때문에 사실 그닥 그렇게 막 신기하지는 않았어요. 막 야 한국 노플 빌딩 신기하지 않았냐 막 친구들이 물어보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엄마. 중국에서 산 생활이 이제 기니까. 네. 근데 그냥 엄마를 엄마랑 만나러. 그냥 네. 엄마를 빨리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커서 맞습니다. 나머진 다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을 그래서 사실 국정원에 들어갔을 때도 조사를 원래 정규 규정상은 한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네. 어떤 사람들은 막 열흘 만에 막 하나원 가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데 저는 희한하게 2달을 끌고 있더라고요. 왜요? 뭐 조사만요 아니면 뭐 조사만요. 정렬반, 대기반 다 했는데 다 걸쳐서 두 달이. 다 걸쳐서 2달이죠. 근데 이제 제가 막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나를 오래 끌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내가 북한에 저희 엄마가 북한에다가 저를 출생신고를 안 해놨더라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는 저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북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국정원에서 판정을 했었나 봐요. 좀 대단한데요. 근데 그렇죠. 이제 저희 엄마는 북한 사람이 맞고 근데 나는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충돌이 됐었나 봐요. 왜냐면 중국 아이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조사가 생활이 또 길고. 네. 조사가 길어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들리고 막 생떼를 썼어요. 막 내가 엄마 보러 왔지 당신들한테 조사받으러 왔냐고 그러면서 막 이건 또 무슨 조사인지 북한의 조사랑 다르게. 그니까요. 네. 막 엄청 하얀 독방에다 가둬놓고 심전도 여기 다 붙이고 거짓말 탐지. 저도 했어요. 그건 다 독방 아니에요. 1인실이에요. 근데 진짜 막 어린 나이는. 막 네. 짜증나갖고 빨리 그러니까 나 가겠다고 엄마한테 가고 싶다고 막 그렇게 막 찡찡대니까 원래는 안 됐었지만 이제 유례 없던 이제 면회 시간을 이제 와. 그것도 딱 10분만 이렇게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처음 엄마를 이제 만나게 됐거든요. 몇 년 만에 보신 거예요, 어머니를 그러면? 사실 거의 8년 만에 본 거거든요. 네. 근데 중국에서 계속 많이 못 보고 이랬었으니까 제대로 엄마 얼굴을 만난 거는 8년 만에. 그렇게 만났는데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달려가서 안 안겠어요? 아니요. 달려가서 안기지 않고 그냥 멀찌감치 그냥 서서만 있었어요. 그냥 엄마도 저 멀리서 서 있었고 그냥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냥 만났다는 네, 자체가. 이 상황이 네. 그리고 더욱더 이제 좀 그랬던 거는 엄마가 제가 알던 그 중국에서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나 많이 늙어 있었고 주름도 많이 있고 많이 모습이 변한 거예요. 그러다 사이에 보니까 몸고생, 마음고생. 네네네. 다 하신 그리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가 맞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모습이 많이 변해서 사실은 말을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그래갖고 거의 면회 시간이 끝나가니까 그때서야 이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내가 너무너무나 보고 싶었다고 엄마 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왜 죄송해요. 그냥 너무 엄마를 많이 원망했었거든요. 내가 왜 나를 낳아갖고 이렇게 힘들게 했었냐라고 많이 원망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또 미안함 그런 것들이 만감이 오차가 되면서 이제 너무너무나 짧았어요. 그 10분이. 그래서 이제서야 안심이 되더라고요. 국정원에서.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무사히 국정원에서 이제 조사를 다 받고 하나원에서 아무래도 엄마가 한국에 계시다 보니까 저는 5일 만에 조깃해서 네, 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한국 사회에 진출을 했죠. 네. 그래도 5일이라도 저기 퇴소된 게 어디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원 생활에서는 별로 뭐 특별한 게 없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럼 바로 정착 초기로 네. 저희 넘어갈까요? 그렇죠. 그러면 16살이에요. 네. 한국에서는 그 16이면 이제 중3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물론 중국에서 조선족 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거의 공부를 이제 학교 교정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정착 초기에 네.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 와서 고등학교를 바로 보낼까 했는데 뭐 배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중국에서 초등학교 한 3년밖에 못 다녔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라는 곳을 네. 갔어요. 근데 대안학교에서는 맞춤형 수업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네. 보니까 내가 좀 더 적응을 잘 하지 않을까 해서 대안학교를 갔는데 사실 대안학교를 가다 보니까 저는 소원이 교복을 한번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대학교 교복 안 입나요? 안 입죠. 사복이죠. 정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교복에 대한 그 엄청 들죠. 네, 간절함이 막 남들과 똑같이 저기 등교 하교하는데 다른 애들은 다 교복 입고 맞아요. 너무 예쁜 교복 입고 넥타이 메고 셔츠 입고 다니는데 나는 사복 입고 다니니까 그거에 대한 간절함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대안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일반 고등학교로 네네. 가면 교복 때문에. 네네네. 교복을 입어보고 싶어서. 잠시만요. 그럼 일반 고등학교를 가기 전에 네. 그 대안학교에서 오카리나를 처음 접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사실 대안학교라는 데가 이제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수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해요. 그리고 또 북한 이제 세터민들에 대한 이제 호기심도 있다 보니까 자원봉사 시간도 얻을 겸 일석이조로 그냥 많이 오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음악 수업 시간이 생겼는데 네. 거기서 이제 어떤 오카리나 연주자분이 이제 봉사를 오셨었는데 저희에게 고향의 봄이라는 곡을 들려주셨어요. 좋죠, 노래. 네, 근데 와 정말 그 짧았던 그 한 2, 3분 동안이 저에게는 너무너무나 많이 와닿았고 또 내가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그 수많았던 역경들을 다 딛고 또 감옥에서의 그 힘든 시간들과 막 그런 것들이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너무너무나 나에게는 위안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악기 참 좋다. 사실 음악의 음자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저 이거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악기 어떻게 하면 구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악기를 선뜻 하나 주시더라고요. 어머. 네, 뭐 네. 막 이렇게 좋은 악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악기를 갖고 제가 뭐 전문 연주자는 아니지만 취미로 계속 이렇게 연주를 했었거든요. 독학으로. 독학으로? 네. 그냥 네. 따로 선생님께 배운 건 아니고. 근데 선생님도 바쁘시다 보니까 그냥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정도만 배우고 나머지 뭐 곡에 대한 거나 이런 거는 다 그냥 제가 유튜브나 뭐 동영상을
영상을 보면서 그냥 따라하고 네. 너무 신기하고 좋고 소리도 맑고 이러다 보니까 인제디요? 그 16살 이제 대안학교를 다닐 때부터 오카리나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오카리나 연주자를 하겠다고 결심을 한 거는 조금 뒤에 뒤에 듣도록 하고. 듣도록 해야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대안학교를 나오셨어요. 네. 그리고 교복 때문에 교복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려웠을 건데요. 네, 사실 하나원 교육을 이제 정규 과정이 6개월이잖아요. 3개월. 아, 그래요? 네. 삼개월이. 국정원이 국정원은 2개월 해가지고 그래요? 다 포함해서. 하나원은 아, 그래요? 다시 갔다 오세요.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정을 밟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문화에 대한 걸 아예 모르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갔는데 떡하니 이제 애들이 막 연예인 얘기에 막 화장품 얘기에 무슨 뭐 맞아요. 방송 얘기, 게임 얘기, 문화 모두 뭐 이효리가 무슨 메이크업을 했다는 등 뭐 어떡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 서든어택에 뭐 어쩌고 저쩌고 게임 얘기를 하는데 와 무슨 분명 한국말을 하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죄다 그때 외래오다 느낌 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나 답답했고 사실 들어오니까, 네. 어른들과 얘기하는 것과 애들과 얘기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세대 차이가. 그래서 사실 어떻게든 극복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이제 제가 자퇴를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다니시다가 자퇴를 먹었어요? 사실 한 달 만에 결정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사람들은 많이 저한테 그래요. 뭐 아유 너 그렇게 끈기 없이 그렇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 동안 주 5일 동안 학교에서 아침과 저녁까지 풀로 학교를 다니면서 수학, 과학, 영어 뭐 죄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국소형 사과도 전부 다 배우면서 뭐 체육도 배우고 뭐 이렇게 다 배우는데 그런 교육 과정들이 저한테는 너무 쓸모없이 느껴진 거예요. 너무너무나 물론 많이 경험을 못 해봤지만 내가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불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너무 그 시간들이 아까웠던 거예요. 나는 17살이고 장차 이제 한국의 사회생활을 뛰어들려면은 일을 하려면은 얘네들은 분명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그걸 과정을 밟고 한국 사회에서 어쨌든 간에 17년, 18년을 살았던 학생들이고 네, 근데 나는 그게 없이 어떻게 보면 내가 한 살이잖아요. 한국에 온 지.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아이들과 경쟁을 해갖고 정규 과정을 12년제 교육을 다 밟고 자라난 학생들과의 그런 그런 갭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대학교에 가서 과연 내가 어떤 과를 진학해서 그 학생들과 경쟁을 했을 때 내가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고등학교라는 과정이.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자퇴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빨리 검정고시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그 자퇴한다고 했을 때 그럼 어머니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죠.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평탄하게 가기를 원했고 근데 하지만 저는 좀 더 이제 뭐랄까 이속을 챙기려고 그리고 또 지름길을 가려고 그쵸. 내가 많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부분을 사회에서 배우고 싶어서 제가 과감하게 엄마한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좋은 진로 선택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각자의 선택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검정고시 학원을 이제 등록을 하고 8개월 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그럼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한 거네요. 그렇죠. 하루에 거의 10시간씩 막 계속 하면서 수강 듣고 인강 듣고 학원 가고 막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끈기 없는 거 아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빨리 맞아요. 마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단한 거죠. 그렇게 마치고 나면은 되게 해방이 될 줄 알았어요. 너무 막 되게 헐헐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근데 문을 열면 또 문이 나오죠. 맞죠. 산 넘어 산이라고 정말 검정고시를 하고 나니까 와, 더 큰 산이 나한테 앞에 이렇게 떡하니 어떤 와 있는 산이에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혼자서 노력해서 내가 자력갱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남들은 뭐 엄마 뭐 지인들 이렇게 백을 추천으로 뭐 낙하산으로 들어간다거나 뭐 추천을 지인들 받아서 이렇게 회사를 들어간다거나 하지만 저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쟁취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한국에 와서 아무런 뭐 아는 사람도 없지 뭐 막막하죠. 그렇죠. 너무너무나 캄캄하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사실 이제 물 마시고 해요. 네, 지금 목이 마른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계시는데도 그렇게 할 정도면 김명 씨가 좀 자립성이 강한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네. 그 이제 검정고시 학원을 8개월 만에 너무 이제 빨리 그게 지나간 것 같아서 다시 검정고시 학원으로 잠깐 돌아오자면 네. 이 공부하는 도중에 이 중딩들이 놀렸다는 거 이건 무슨 소리예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말투가 좀 평안북도다 보니까 아직 사투리가 남아있을 때. 평안북도 사투리가 좀 네. 약간 되게 그 솔직히 많이 남아있죠. 네, 차분하기도 하지만 약간 지읒을 다 디귿으로 바꿔서 얘기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저기 정거장에 전깃불이 번쩍번쩍하네 라고 네. 얘기하는 거를 덕이 덩거당에 전깃불이 번쩍번쩍한다야 뭐 이러면서 맞아요. 그렇게 이렇게 말하죠. 한국 이렇게 비교하니까 너무 생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은 사투리가 거의 못 느끼겠는데요, 저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거 하나 더 해서 되죠. 하나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사투리 뭐, 생각나세요? 뭐 많이는 생각 안 나지만 네. 뭐 그래도 뭐 기리지 말라야 뭐 이러 그러지 마 뭐 그러지 이렇게 마. 네. 기리지 말라 뭐 이러고 진짜 학교 가서 그렇게 하면 네. 한국 어린애들이 봤을 때는 입장에서 이게 뭐지? 진짜. 네 맞아요. 어디서 그래갖고, 왔냐고.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최대한 말을 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티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애들이 이제 막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와서 저한테 머리를 만져보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걸 왜요? 근데 제가 머리 만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갖고 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왜 뿔이 없니에요? 네, 그래갖고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뭐 북한 빨갱이들은 다 뿔이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걸 그러는 아직도 거예요. 믿는 그래, 무식한 어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왜 피부는 빨갛지 않냐고. 빨갱이들은 피부가 빨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거 다 진짜 같은 또래예요? 네, 같은 또래. 진짜 네, 개념. 중학생들이 그래갖고 몇 살 정도죠? 그 또래면? 중딩들이죠. 뭐 16, 17 뭐 그런 애들인데 철없어서. 너무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그래갖고 참 물어봤더니 이제 왜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이제 속상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마음을 먹고 이제 연기학원을 들어갔어요. 연기학원을 들어가서 네. 스피치 교육을 받으면서 볼펜을 이를 악물고 6개월 정도를 다니면서 이제 표준어를 배우려고 정말 많이 그래서 노력을 지금 했어요. 사투리가 별로 없으신 거예요? 네, 학원, 네. 너 학원 피도 네. 장난 아닌데요? 정말 비싸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부모님도 네. 이래저래. 그럼 그 사투리 때문에 또 일어난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여기 보니까 시장 가서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정착 초기에 네. 초기가 아니고 하나원에서 나온 다음 날 제가 시장을 갔어요. 네. 이게 생존 본능이라고 북한에서 고모 할머니네 집에 있을 때 워낙 이게 살림살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밥 해먹는 거에 대한 그런 약간 강박관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음 끼를 항상 뭐를 어머머. 먹어야 되지라는 그런 거를 이렇게 세상에.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한번 갔어요. 혼자? 네네네. 네. 엄마 없이 그냥 혼자 갔는데 재래시장이었거든요. 근데 네. 되게 젊은 아주머니 분들이 이렇게 야채를 팔고 있었는데 그래서 가서 아주머니 이게 남새 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머니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아주머니 남새 좀 달라네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못 알아듣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러시는데 그래갖고 이상하다 이러면서 다시 집에 왔어요. 그래갖고 엄마가 퇴근한다. 못 사고 일단은. 네.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한국에서는 남새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야채라는 단어를 쓴다. 이런 저는 야채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처음 듣죠. 네. 네. 그래서 막 그런 에피소드도 근데 있습니다. 그게 또 한국도 어느 정도 한국말 얼투로 남새라 했으면 조금 알겠는데 또 사투리로? 사투리인데 또 한국 둘은 못 본 그런 사투리.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사투리 때문에 이제 스피치 학원도 다니셨고 검정고시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8개월 만에 딱 모든 과정을 다 이수를 하셨고요. 네. 네. 졸업을 하시고 근데 대학교를 안 가셨어요. 그런 네, 아까 맞습니다. 네. 검정고시를 딱 이렇게 마치고 나니까 과연 내가 대학교를 갈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대학교 진입반이 있었는데 일단 저는 고민을 좀 했어요, 집에서. 한글 표를 딱 이렇게 열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어쨌든 간에 밥벌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밥벌이를 하려면 내가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 직업을 내가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 학생들은 12년제 교육을 받으면서 견학도 많이 갈 거고 뭐 사회 체험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아예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얘네들과 어떻게 경쟁을 내가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지금 고등학교도 졸업을 했으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있는 직업을 한번 다 경험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한번 했어요. 그래갖고 한글 표를 열고 내가 한국에서 내가 이제 아무런 신분도 없잖아요. 백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다 써봤어요. 거의 한 300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어떤 것도 있으셨어요? 정말 많았죠. 뭐 운전기사도 있었고 뭐 아르바이트도 근무들로 있었고 다 갖다 놓는 거죠. 그렇게 검색을 하면서 또 이렇게 다 써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위주로 제가 뭘 잘하는지 또 내가 뭘 제일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썼는데 제가 아무래도 요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요리에 대해서 일단 최우선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계획을 잡고 3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계획을 했어요. 네네네. 기한을 두고 이제 내가 이 3년 안에서 어떻게든 내가 이 진로를 만들어 버리겠다. 내 진로를 정하겠다. 정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요리부터 도전을 했어요. 도전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9살이었습니다. 19살. 네. 그때 이제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제 요리에서 가장 어려운 게 식당 설거지잖아요. 네. 어느 식당 갔어요? 설마 중식은 아니죠? 아닙니다. 중식은 아니고 이제 보통 그냥 뚝배기집 같은 그런 집이었는데 뚝배기 좀 정말 무겁죠? 힘들었습니다. 네. 뭐가 힘드셨어요? 이 뚝배기를 무겁잖아요, 뚝배기가. 닦고 또 옮기고 뜨거운 거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네, 손도 많이 디이고 막 그랬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시작해서 뭐 족발집, 전집, 꼬치집, 호프집, 뭐 지금 롯데백화점 중식 주방 웨이터 뭐 나중에는 이제 또 일반 사장님들 개인 사업자를 내신 분들 말고 좀 대기업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중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중식 쪽으로 내가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식 코너에 가서 제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지원을 해갖고 이제 롯데백화점이라는 백화점 지하에서 푸드코트가 있잖아요. 중식 코너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설거지, 뭐 네. 웨이터에 그럼 나중에 혹시 요리까지 다 네, 하신 중식, 지금 중식 네, 요리를 중식 주방장에 가서 웍을 돌리는 일을 했었거든요. 왜 가면은 이게 불쇼를 하잖아요. 네. 제가 그거를 했었거든요. 불쇼 알아요? 할 줄 아세요? 와, 멋있다. 오, 갑자기 달라 보이는데요? 네. 여자 그래갖고 그게 남자 멋있잖아요. 좀 어렵거든요. 그게 네. 웍 돌리는 게. 그래갖고 좀 배워갖고 선배들한테 이렇게 배워갖고 좀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이게 요리라는 직업은 아무리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진로와 비전을 생각했을 때 너무 그러니까 초기 투자본도 많아야 되고 또 식당을 내려면 돈도 많아야 되고 또 기술력 또 대한민국에 정말 많잖아요, 식당들이. 그 식당들과 내가 요리를 해서 경쟁을 해서 개성을 내가 내려면 너무너무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리는 내 분야가 아니다라고 취향이 아닌 거네요, 그럼 네, 또. 그냥 나는 취미로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접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진짜 잘 하시는 거예요. 네, 얼마 만에 접은 거예요, 요리는? 거의 2년 만에 접었죠. 요리가 네. 꽤 많은 시간을 요리가 계속 그 사이에 계속 했었거든요. 아, 또 다른 일들도 하고. 네네 하면서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기계를. 그러다 보니까 용산 전자상가 찾아가 갖고 그런 막 조립하는 거 이런 것들도 그것도 어려울 건데요? 그 저는 네, 무슨 알아야 될 너무 것 재밌어요. 그게 기계를 조립하는 것들이 와. 막 이 부품과 이 다 부품을 영어로 다 되어 조립하면 있잖아요, 부품들이. 그렇죠. 뭐 근데 고등학교 때 이게 검정고시 하면서 영어 좀 배웠던 걸로 오, 그냥 뭐 대단하시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거 조립할 정도면 네. 그래서 이제 용산 전자상가에서도 한번 해보고 또 뭐 지금 뭐 삼성 네. 반도체? 네, 삼성 반도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직업이 가장 어려울까? 또 아저씨들은 항상 저희한테 그러잖아요. 너네는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 안 하면 나처럼 된다.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 아저씨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노가다를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남들은 안 하려고 기피를 하잖아요. 오히려 저는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어서 나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삼성 반도체라는 회사가 정말 큰 회사인데 천정에서 40kg짜리 환풍구를 뜯어갖고 막 아래로 운반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진짜 위험한 거 같아요. 네네네 까딱하다가 발을 잘못 디디면 추락하는 그런 추락사도 건 다 뭐 이런 경험이라든가 경력이 있어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초보들도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직업인데 네, 그 환풍구를 하루에 막 하는? 1000개씩 막 이렇게 뜯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현대중공업에 가면은 이런 배선이 있는데 정말 굵어요. 그런 배선들이. 뭐 이렇게 전기줄 다 모아놓은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이제 한 20명에서 앉아갖고 이렇게 끄는 작업을 하는데 정말 이게 하루가 마무리될 때는 정말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거든요. 그래서 노가다라는 직업은 이렇게 힘든 거구나. 왜 어른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공부를 하라고 하고 왜 이렇게 노가다라는 직업이 얼마나 힘든지 나를 정말 몸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부자가 될 그래서 뻔했다고. 노가다는 솔직히 그냥 경험을 하려고 들어갔던 거지만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노가다에 어선도 있어요. 저 이거 어선 얘기 듣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요? 우선 했었는데 안 했어요? 네. 아, 어선도 타봤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 다큐멘터리에 이제 가장 이제 뭐 극한 직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어선이 가장 힘들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볼까라고 도전을 힘든 해봤는데 일에 뛰어드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전화하고 저 가도 돼요라고 말하고 울진으로 가서 그냥 물진까지요? 네네 그냥 다음날 그냥 배를 탔어요. 그냥 설명을 듣고 그래갖고 그냥 15일 만에 왔는데 정말 무슨 배였어요? 대게라는 그 대게잡이 배인데 네. 대물미는 안 해요? 저는 멀미 같은 걸 잘 안 해서 네. 그래서 다행히 배를 탔는데 그거는 정말 뭐가 힘들던가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건 이게 아니에요. 크레인으로 잡는데 정말 큰 파도와 맞서 싸워야 되고요. 정말 항상 몸이 젖어 있기 때문에 손과 몸과 발이 다 항상 그 물 때문에 팅팅 불어 있고 바닷물에 조금만 어떻게 잘못하면 비이고 막 비이면 또 바닷물이 닿으면 또 엄청 따갑잖아요. 그쵸, 소금이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밥 끼니 제 시간대에 못 먹고 또 잠도 제대로 잘 못 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낮밤이 계속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노가다 한 10배 정도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한 번 나가면 언제 들어오는? 한 번 운항하면 들어오는? 제일 짧게가 15일이에요. 한 번 나가고서 그만둔 거네요? 네. 경험차 이렇게 나갔던 거고 제가 또 대한민국에서 어떤 직업을 해야 내가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을까라고 경험을 진짜 다방면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내가 좋아하는 일, 네. 가장 힘든 일, 다 도전을 부자가 될 수 있는 일 지금 다 그래서 해보시는 거예요.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돈을 많은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경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을
궁금했었어요. 궁금증이 많은 건가요? 네, 제가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주식이랑 부동산이 네. 쪽에 제일 돈이 많이 유통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주식 공부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교보문고에 가서 이제 책을 왕창 많이 사갖고 네. 정말 꼼꼼히 하면서 이제 가상 계좌라고 진짜 돈 말고 가짜 돈을 이렇게 계속 가상화폐로 요즘 가짜화폐 많이 네네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뭐 사고 팔고 매도 매수를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고, 또 부동산에는 중개업소라고 하죠. 네. 뭐 이렇게 뭐 공인중개사. 네네, 맞습니다. 이제 집을 사러 오면은 네. 제 가서 집 보여드리면서 네네네. 집은 얼마고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면서 계약을 따내는 그런 일을 했는데, 따냈어요? 네, 많이 했었습니다. 오, 따냈어요? 네. 근데 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부동산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를 재테크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를 생계의 목적으로 집을 정말 사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정말 어떤 분들 중에서는 폐지를 주워갖고 깡통을 주워서 그거 한 푼 한 푼 모아갖고 겨우 막 1억 원짜리 집을 이렇게 사겠다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부동산이라는 곳은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이게 원래 정해져 있는 그 회사 가격이 있지만 이 중개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사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너무 양심의 가책을 사기는 아니죠, 그게. 사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어쨌든 느껴져요. 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참 내 길이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은 아니더라고요. 좀 장사는 안 맞는 거지. 네네네네. 제가 봤을 때 장사하려면 좀 뻔뻔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그렇죠. 뻔뻔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공인중개사라든가 다른 일들은 그렇죠, 좀 맞습니다. 안 맞는다고 생각된 네.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뭐랄까 유익하고 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애초에 이 3년 동안 계획을 하면서 찾고자 하는 직업이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과감히 그거를 청산하고 뭐 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 연기 학원을 연기 쪽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갖고 연예인.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노가다는 가장 힘든 직업이지만 일상적으로 가장 힘든 직업은 식당 설거지지만 가장 화려하고 남 앞에 서서 멋지게 보일 수 있는 직업은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게 힘들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배우의 길도 그 세계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또 정말 비쌌지만 지금까지 알바했던 돈을 모아갖고 연기 학원을 한 달에 156만 원이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내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이순재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MTM이라는 학원이 있어요. 그곳을 가서 이제 스트레칭도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스피치 교육도 받고 또 뭐 이렇게 연기, 노래, 보컬, 댄스 다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배우라는 길도 이제 엑스트라를 많이 하면서 경험하면서 뭐 선덕여왕이라든지 뭐 꽃보다 남자라든지 뭐 각종 무슨 시사회라든지 광고 촬영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엑스트라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배우라는 게 이런 길이구나라고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너무 비리가 많은 직업이기도 하고 백과 돈이 있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직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그것을 나 지금 무슨 말 나올 것 같아 얘기하면서. 네, 그래서 또 과감히 청산을 하고 하지만 이제 대안학교에서 한국에 오자마자 대안학교에서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알고 있었고 이 모든 직업을 내가 경험하면서도 계속 틈틈이 취미로 계속 연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3년이 됐을 때 내가 마지막으로 결론 내린 게 나는 음악을 했을 때 제일 행복하고 남 앞에 연주를 해서 나의 그 기분을 다른 사람들한테 연주를 했을 때 그냥 악보에서 콩나물 보고 그냥 삐리삐리 연주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소통을 할 때 연주를 할 때
비로소 사람들한테 소통을 하고 또 그 사람과 나의 그런 뭔가 음악적인 교류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본인도 그렇게 위로를 받고 그렇죠. 치유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음으로. 이제 나는 아무래도 제일 좋아하는 게 오카리나고 가장 행복한 직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카리나 연주자라는 이제 정말 과감한 도전을 했었거든요. 그게 정말 쉽지는 않았어요. 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음악은 딴따라라고. 근데 저는 좀 계획적으로 다가갔어요. 음악을 어떻게 하면 음악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생계 유지도 하되 내가 즐겁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갖고, 근데 그 사이에 엄마가 정말 많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냥 그냥 마주치면 싸우고 관두라고 하고, 저희 엄마는 그냥 다른 뭐 공장에 들어가도 좋고 뭐 회사에 들어가도 평범하게 좋지만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월급 받으면서 일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싫었어요. 안 되죠. 네,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음악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봉사도 하고 또 10년 동안 지금 제가 했는데 정말 그 사이에 많은 업적을 제가 세웠어요. 네팔에 가서 또 그런 소수민족들과 같이 공연도 했었고요. 네팔 그 히말라야 산이라는 높은 등정을 네. 올라가서 6,100m 위에서 공연도 해봤고요. 또 필리핀에 가서 수많은 빈민촌에 가서 오카리나 봉사도 했었고요. 근데 혼자 다녔어요, 그렇게? 물론 이게 단체가 있었지만, 같이, 네. 네네. 그래도 제가 그거를 해냈다는 게 너무너무나 스스로가 그쵸. 뿌듯하고, 네. 네, 앞으로도 더 많이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나한테 찾아주는 그런 경험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뮤지컬이라든지 그 뮤지컬로 오카리나로 또 전국 투어도 해봤고요. TV 그런 다큐멘터리도 찍어봤고요. 정말 오카리나가 정말 초등학교 애들이 부는 그냥 10,000원, 20,000원짜리 싸구려 악기예요. 근데 하지만 그 작은 악기가 나한테 갖다 주는 그 영향력은 정말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하게 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정말 선한 영향력을 저한테 안겨주는 그런 악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악기를 통해서 정말 지금은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오작교가 되고 싶은 그런 연주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오, 멋있네요, 갑자기. 오카리나. 이 3년간의 이 진로 탐색이라 해야 되나요? 이 그쵸, 경험이 탐색이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확고하게 본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계획도 세워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예. 드네요. 그러면 근데 지금까지 북한 사람이었잖아요. 북한에서 태어나서 왔고, 근데 그 북한 사람이라는 걸 감추고 네, 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나는 그걸 소통하고 밝히게 통일까지 되는지. 네, 맞습니다. 통일까지 꿈꾸게 됐는지. 사실 이런 말씀 정말 드리면 안 되지만 저는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는 네, 처음에는 통일을 반대했었고, 통일을 했을 때 그런 경제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나는 우리가 너무 많이 힘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았었어요. 다시 IMF가 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정말 단순하게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통일을 반대하면서 나는 북한 사람이다라는 걸 완전히 감추고 살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고 놀림을 괜히 이걸 밝혀갖고 욕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추고 살았었는데, 많은 봉사를 하고 또 많은 지체 아들과 이런 자폐 아들과 그런 시설들을 돌아다니면서 봉사를 하면서 느낀 게, 나는 이런 친구들한테 뭔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뭔가 숨기고 있는 그 찝찝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그걸 네, 숨기고 네, 있다는 네. 것 자체가. 네, 그렇죠. 그냥 자책감. 혹시라도 어떻게 사투리가 나왔을 때 너 강원도에서 왔어? 이렇게 괜히 뭔가 찔리는 그런 것들이, 저는 음악 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게 다 솔직해야 되고 겸손해야 그쵸.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북한 사람인데 내가 왜 감추고 있지라는 되게 어느 날 뭔가 이런 권태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혼자서 되게
그 여행을 많이 떠나면서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래, 그럼 한번 내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드러냈을 때 어떻게 내가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오카리나 연주자로서 활동을 했을 때 나한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장점이 더 많더라고요. 오. 네, 단점은 정말 저는 그 상처받고 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싫어서 싫죠. 네. 그게 공개를 안 했는데, 정말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한 단계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더 많은 분야에서 내가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공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작년 여름부터 이제 저는 북한 사람입니다. 저는 북한 청년 오카리나 연주자입니다. 라고 이제 과감하게 공개를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또 많은 오카리나 인구들한테 공개를 하고 이제 연주자로서 활동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10명 중에 1명은 물론 악플을 달고 또 뭐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전 그냥 무시하려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10명 중에 9명이 저를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를 응원하는 거를 힘을 삼아서 네, 더 앞으로 성장하는 연주자가 되려고요. 그럼 뭐지? 네, 언능 그렇게 하시죠. 왜 좋아지고? 그러면 오카리나 연주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 외에 다른 일도 하고 계시는 거고, 강사 같은 것도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현재 이제 오카리나 연주자로서도 활동하고 있지만 내년에 앨범, 내년이 아니구나. 네, 올해 네네. 3월에 앨범 내신다고요. 다음 달에 이제 앨범이 하나 자그맣게 나오는데, 지금 준비 중이시라고. 네, 지금 준비 중이고 뮤직비디오도 지금 촬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카리나 연주자로서도 활동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청소년 진로 탐색 교육 이라는 네. 곳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많은 기관들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특별 강사를 이제 해요. 그래서 주제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솔직히 지금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교는 갔지만 그 과가 자기한테 맞는지, 또 자기가 뭐를 좋아하는지,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제 많은 조언과 또 힘과 위로를 해드리려고 또 제가 겪었던 그런 수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많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강사 강연도 하시고. 진로 네, 맞습니다. 탐색 교육하면 이게 솔직히 전문직 그런 전문직에서 그런 공부를 하거나 네. 아니면 또 뭔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없이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갖추고 또 네. 많은 또 공부를 해야만이 이런 거를 할 수 있다고 네,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카리나 연주자로서 지금 갖춰야 될 그런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게 너무 바빠서 그런 공부는 조금 미뤄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제가 경험했던 것들 위주로 이제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담도 대단한 거니까요. 네. 왜냐면 여기 어린 청소년들은 네. 생각지도 못한 걸 김명 씨는 겪었었는데 이 3년간의 그 진로 탐색, 이게 나도 이런 거 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 지금도 늦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특별 강사로 활동도 하고 계시고 오카리나 연주도 지금 활발하게 네.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미래에 그렇죠. 네. 자격증 같은 경우 자격증 같은 거 뭐 취직한 게 따로 없나요? 오카리나로서요. 아니요. 여기 와서 자격증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검정고시를 공부하면서 제가 또 중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중국어에 대한 그 HSK 자격증도 네. 이제 따고 또 컴퓨터를 좋아하다 보니까 컴퓨터에 대한 뭐 커말이라든지 이런 거 딸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많이 따놨습니다. 네.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단하네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이제 오카리나로 네. 그런 남과 북을 잇는 오작교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좋다. 평생 오카리나를 하실 생각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오카리나를 마지막으로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이 오카리나로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한 악기로 가장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연주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한 데 있어서는 정말 많은
정말 힘듦이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하나 이겨내가면서 솔직히 지금은 이제 음반도 만들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영화도 하나 찍고 싶고 또 책도 출간하고 또 많은 활동을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카리나로 제가 나중에 어떤 아트 재단을 하나 건립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명스 멋있다. 아트 빌리지라고 이름까지? 네네네. 명스 아트 빌리지라고 네. 어떤 친구들도 재능 있는 친구들은 무료로 이제 저희 재단에 와서 이제 꿈과 희망을 이렇게 심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음악적 재능을 꼭 피울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재단을 건립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좋은 일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머니가 지금은 많이 응원하시죠?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네, 사실 처음에는 정말 많이 반대를 했고 정말 많이 싸우고 또 의견 대립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한 번, 두 번 타고 또 큰 공연장에서 협연도 하고 오케스트라와 협연도 하고 네. 막 또 큰 공연장에서 엄마 있을 때마다 공연이 있을 때마다 엄마를 초청을 하거든요. 엄마 나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 라고 보여드리려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는 그래 내가 많이 응원할게. 내가 금전적으로는 뭐 응원을 못해도 네가 알아서 열심히 해라고 꿈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응원해 주는데 응원할 수밖에 없을 것 그쵸.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게 많이 힘이 되죠. 그러면 네. 탈북 우리 후배들에게 네. 김명수 통일이 된다. 네, 통일된다면 통일된다면 하고 싶은. 하고 싶은 일 네. 아, 네. 비슷할 것 같아요. 가리나고 명수재단이 이제 네네네. 북한으로 가서 맞습니다. 네. 통일이 만약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남한에 제가 지금 살고 있지만 뭐 고향에 제가 살고 있는 구장에 가서 고향에 가서 많은 또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교류도 하면서 이 오카리나로서 이 음악으로서 많은 그 뭐랄까요 지금 세뇌됐던 북한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카리나 하나 가지고 참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네. 것 같아요. 음악의 힘이 대단한 거죠. 네. 탈북 후배들에게 네. 하고 싶은 조언까지 해야 될까? 이제 네. 한국 나이 12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배잖아요. 솔직히. 저보다 훨씬 선배죠. 한국 나이. 그러니까요. 한국 나이로 하면 저보다 네. 선배예요. 탈북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정말 많은 역경과 많은 고초와 또 많은 경험을 하면서 또 그 힘든 감옥까지 갔다 오고 또 그곳에서 정말 힘든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북한 사람이 어떻고 남한 사람이면 어때요? 다 같은 사람이고 한 사람의 인격과 인성의 문제 차이지 그 사람의 북한 사람이라서 나쁘고 남한 사람이라서 좋고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친구들이 또 지금 많이 잘하고 있는 그런 2세들과 3세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은 제가 경험했을 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공짜라는 게 참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정말 뼈 빠지게 벌고 뛰고 경험하고 해야 나한테 열매를 얻게 해준다라는 그런 교훈을 저는 3년 동안 이 진로를 탐색하면서 정말 많이 뼈저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뭐 처음에 솔직히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뭐 핸드폰이 공짜 뭐 많이 붙어 있잖아요. 뭐 공짜 폰이요 뭐요. 근데 사실상 들어가 보면은 150만 원, 100만 원 나가는 게 수두룩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이제 현혹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열심히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어떤 진로를 탐색을 할 때는 자기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를 잘 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거를 알고 먼저 시작하고 또 자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을 때 그렇게 진로 탐색을 하면은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로 탐색 교육 강사였잖아요. 그 강사의 멘트가 살짝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멋진 조언이네. 이건 네. 정말로 이거는 탈북 후배들뿐만 아니라 아니라, 네. 지금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그쵸. 청소년들한테도 큰 조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탈탈탈에 새로운 질문이 생겼는데요. 네.
한국에 살면서 내가 그동안 북한에서 속고 살았구나라고 강렬하게 느낀 시점이 있다면 오. 네. 물론 이제 북한에서 산 세월이 그렇게 많거나 하지 않고 또 북한에서 학교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따로 세뇌 교육을 이렇게 크게 받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그래도 북한에서 내가 속고 산 부분들이 있다면 한국에 와서 그걸 강렬하게 북한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에 와서는 이제 다 사실이 밝혀지고 다 알고 있지만 그때 제가 12살 때 북한에 잡혀 나갔을 때는 사실 김일성, 김정일 사상교육 그 책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계속 읽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세뇌 교육과 주입식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잘못됐다고 잘못된 거잖아요, 솔직히. 그런 것들이 많은 북한 사람들이 아직도 그 주체 사상에 이제 세뇌돼 갖고 많이 살고 있는 게 저는 이렇게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또 한국 사람들은 뭐 못 산다. 한국 아이들은 뭐 되게 거지 차림으로 옷을 입고 다닌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이제 북한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대한민국이 정말 진보된 사회고 우리가 통일을 했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와 또 아시아에서 물류 중심 국가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빨리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려줬으면. 네. 좋겠다. 너무 모르고 사니까. 네, 그쵸. 맞습니다. 그러면 나와셨으니까 이제는 출연 소감은 그거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출연 소감 듣고 이제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연주 악기 듣기로. 연주 때. 네. 그럼 출연 소감 부탁드립니다. 우리 베나TV 시청자분들 대단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공연할 때 보러 갈 수도 있어요. 네, 베나TV라는 곳을 사실은 저는 출연하기 전까지는 몰랐었어요. 네. 유튜브를 찾아보기는 했지만 그냥 한 개의 매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나와서 저의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많은 좋은 분들과 또 이렇게 인연이 된 것도 너무너무나 행복하고요. 되게 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뭐랄까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더 한 발자국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는 김명 씨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저는 방송하면서 보면은 많은 탈북자들이 이렇게 사연을 많이 듣는데 그 중에 어린 친구인데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막 이렇게 트라우마로 잡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되게 해맑게 그걸 이겨내고 견디는 모습에 너무 보기 좋고 또 한쪽으로 슬프지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도 또 한 단계 더 밝아지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오늘 저는 김명 씨를 초대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베나TV에서 탈탈탈 털어야 네, 좋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또 좋은 얘기 해주니까 저도 너무 오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그거보다도 국장님이랑 같이 하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이래서 또 저는 진짜 많이 배웠어요. 솔직히 저랑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 굉장히 이렇게 선생님 같이 느껴져요. 오늘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배운 시간이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청년도 있다는 걸 또 네. 알리는 계기가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맞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 인사드리고 김명님의 오카리나 연주 들어야죠. 그쵸? 네.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해요. 네? 네. 말씀하세요. 좀 전에 그 북한 이제 후배들한테 조언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붙이자면은 저는 음악을 10년 동안 하면서 많은 연주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느낀 게 우리 북한 사람들이 좀 한 가지 부끄러운 점이 참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참 과장을 많이 해요. 많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남들 앞에 이제 보여지기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더 북한 사람들을 옛날에는 많이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자면 사람이 이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거는 진실함이거든요. 그리고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언젠가는 그 거짓말이 다 들통나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이제 다가갈 때는 정말 진심으로 또 이렇게 다가갔으면 그 사람도 이제 진심으로 다시 나한테 다가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좋은 조언인 거짓말하지 걸, 않기. 네, 진실함. 청결. 네. 아. 저희 그러면은 네. 거짓말 하지 말라는 조언으로 네.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오카리나 연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수고했어.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오카리나 준비하셔야 된다고 하셨죠? 네. 마이크 떼드릴게요. 저 일어나야 돼요? 저희 일어나야 돼요? 오카리나 도시락인가 봐. 그거 뭐예요? 저 설마 더 시작 나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스피커가? 네. 나 열이 좋아한다 해가지고 제가 오늘 더 시작 쌓았어요. 네, 핸드폰 어디 있죠? 여기 뭐 일부예요. 일부라고요? 더 있어요? 더 큰 악기도 있고 이따만한 오카리나도 있고. 여기 조그만 것도 있죠. 네네. 잠깐만 잠깐만 거 봤어요. 요만한 거. 요만한 네, 것도 요만. 있어요. 네, 요만한 거. 요만한 거. 그만한 것도 있어요? 네, 요만한 것도 있어요. 가져오죠. 이게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 맞아요. 이게 악기 크기별로 음역대가 다 다르거든요. 북한에서는 피리 소리를 좋아했는데 이게 피리보다 더 이쁘게 가지. 명랑해요 뭔가. 앉으셔서 오카리나 하나 들고 사진 한 장만 찍을게요. 네. 찍을게요. 나도 같이 찍어요? 아니에요? 네, 혼자 찍는 거예요? 아니 같이 찍어 같이 찍어. 아, 그러면 저도 같이 찍어. 저 지금 하나 들어도 돼요? 네네. 아니요, 맑은 거. 아주 투명한 거. 자 가주세요 여기. 하나 둘 셋. 자 한 장 소리가 안 나니까 재미가 없다. 자, 하나 둘 셋. 필카시네. 깜짝이야. 와 대박. 네 이제 연주할 준비해 주세요. 네, 제가 오카리나 연주를 한 곡 해드릴 텐데요. 이 곡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대안학교에서 음악이란 음자도 몰랐을 때 참 이 고향의 봄이라는 곡을 듣고 참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그 곡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나TV 꼭 구독해주세요. 여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후원금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광고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공유도 많이 부탁드려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